안녕하세요. 우리 안과TV 최현태 원장입니다. 고도근시 시리즈 6편 어린이 근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시와 관련된 질환은 앞서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등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약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굴절 이상 중에 근시의 경우는 근시 도수가 좀 높더라도 안경을 좀 늦게 쓰더라도 약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용성이 높다고도 하는데 다만 근시 도수가 많이 높은 경우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근시가 시작된 경우는 적절한 안경의 도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약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가 어느 정도 있다면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안경을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근시 관리에 해당되고요. 근시는 결국에 진행하거든요. 안경을 쓰던지 안 쓰던지 그거랑 큰 관련 없이 아이의 눈의 길이의 성장 그리고 근거리 주시, 유전적 요인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국에 진행하게 되는데 안경 착용으로는 그 근시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안경을 착용하는 거는 아이의 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좋게 유지를 하고 약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그리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근시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안과에서 시행하는 근시 진행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밤에 렌즈를 끼고 자는 거, 드림 렌즈가 있고 두 번째는 저용량 아트로핀 안약을 밤마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 가지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드림 렌즈는 밤에 끼고 아침에 빼는 렌즈예요.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장점은 당연히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건데 안경을 낮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선호하기도 해요. 원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당연히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충혈이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렌즈를 잠시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과에 좀 방문이 늦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늦어져서 각막의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드림 렌즈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뭔가 아프다든지 눈이 빨개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 얼른 안과에 가서 각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드림 렌즈를 하는 경우에 안경을 쓰는 시력의 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약 넣는 방법이 있는데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을 용량을 낮춰서 저용량 아트로핀 안약을 매일 밤에 넣어주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 안약으로 출시된 것이 있어서 안과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장점은 역시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점이고 이것은 대략 그 드림 렌즈를 하는 아이들과 효과는 비슷합니다. 또 만 4세부터 좀 어린 나이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렌즈로 인한 합병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렌즈 합병증이 안 생기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제 안약이 좀 따가워요. 안약이 따가워서 이게 넣을 때 좀 따갑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이랑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이 눈동자를 키우는 안약인데 아무리 저용량이라고 해도 약간 눈동자를 키우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으로 아침이나 그 밖에서 야외에서 좀 눈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가까운 거, 책 이렇게 가까운 거 보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한두 달, 한 석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적응이 되기도 하고요.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적응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근시 정도가 그냥 평균적이거나 진행 속도도 평균적인 경우에는 제가 뭐 근시 진행 억제하는 관리하는 이런 거를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는데요. 작은 도수의 근시라도 그 또래에 비해서 근시의 양이 좀 많다든지 뭐 1년이나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근시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게 하는 치료를 권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필수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선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야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고도근시가 되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안과 질환의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용량 아트로핀 치료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근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